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환자분들도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귀국한 뒤에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던 교민과 가족 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어제에 이어서 오늘 현재까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어제 3명이 추가로 완치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지금 17번째 환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독한 독감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염력이 강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제 심각한 질병 감염병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근데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신종 코로나,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네.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불안감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나온 사례들을 보면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고, 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한 증상이 아니라 폐렴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증례가 증가하면서 폐렴뿐만 아니라 이제 가벼운 감기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심해봤자 몸살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뭐 다행히 이제 또 이번 실제 임상 진료에서 참여한 그 임상 의사들이 나오셔서 정확한 임상 경험이라든가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실제 사례 환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험을 말해주신 걸 통해서 이런 그 안정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건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사례가 아직 28케이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4%대로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사망하시면 안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나머지 90%는 괜찮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우리나라 28케이스를 봤을 때도 이제 폐렴이 경한 폐렴이 한 두 분 정도 계셨고 두분 정도.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한 걸로 봐서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예,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겠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또 중증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많이 걸리시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상대적으로 발생하시는 분은 이제 많이 생기실 수는 있겠습니다. 당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 지금 남은 환자들 중에서 1명 정도가 이제 산소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분도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병의 위중도나 이제 그 합병증이 생기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기존 중국 논문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80% 이상이 교수님 잠깐만요. 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오늘 정례 브리핑 시작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는 없이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저께는 1,045명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 총 5,099명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670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4명이고 이 중 593명이 자가격리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3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신 우한시 교민들의 검사 현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7명이 귀국하셨고 이 중 유증상자 5명이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별도 격리 조치하고 시행한 검사에서 같이 동반한 아동을 포함한 7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천에 임시 생활시설로 입소하신 140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14일간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14일 이전에 2차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인 경우에 격리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적게 하시고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시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주십시오. 증상 발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에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의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 발생 시에는 면역 저하자들에게 급속하게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의사 환자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의사 환자에 대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의 입원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진들의 수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그야말로 별 얘기가 없군요. 이거 정말 다행입니다. 별 얘기 없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자, 저희 아까 하던 얘기를 잠깐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이거였어요. 항바이러스 때 투여 없이도 치료 가능한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나왔고, 또 보건당국에서도 가벼운 증상이거나 또 젊고 건강하다면은 항바이러스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이 지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그래서 환자 그냥 쓰고 안 쓰고는 이제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네. 열이 많이 나고 또 증상이 심해지고 또 뭐 폐렴이 동반되는지 그럴 때 조기에 어느 시점에 항바이러스를 쓸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한 실제로 항바이러스를 쓰신 분도 있고 네. 또 증상이 경미하신 분은 이제 안 쓰시고 관찰만 하셨는데도 호전이 됐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고요. 매스컴에서 보도된 이제 중국의 사태를 보게 되면 주로 중국 병원은 주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경증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아직 집계 통계에 잡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마치 사망률이 높고 또 중증 환자가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에 또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의 어떤 예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환자의 어떤 기저 상태나 연령도 있지만 네. 또 초기 감염될 때 바이러스 양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조금 그렇겠네요. 감염됐느냐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이 노출됐느냐에 따라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걸리신 분들은 초기에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빨리 발견돼서 한 분은 뭐 양성과 음성 사이에 있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맞습니다. 바이러스에 활동하는 바이러스 양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건 좀 멀었죠?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은 이제 백신은 이제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백신 했고요. 18개월. 네. 네, 그 또 우리나라 사례라든가 또 미국 사례, 또 중국 사례들을 보면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동안 개발되었던 항바이러스제를 네. 시험적으로 투여했더니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기존에 개발된 항바이러스제 약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과성은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지만 네. 안정성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약품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안정성은 확인됐기 때문에 효과성만 확인하면 되니까 조금 더 치료제 개발은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다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또 좀 엄정한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네. 또 비슷한 비교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례가 적은 나라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어떤 중국과의 공조라든가 그렇겠네요. 중국에 또 많은 협조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를 또 개발하는 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은경 본부장도 그 강조를 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조금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기관에 가고 그러지 말고 또 출석하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음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해 달라. 이것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반응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 위험도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뭐 졸업식이나 시험, 뭐 지역 축제 이런 거 해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고 행동도 사실은 걱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특성도 모르지만 검사법도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이제 뭐 160건이라든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하시게 되면은 꼭 필요하신 분이 못 하기 때문에 예, 아주 꼭 필요하신 분만 했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검사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이 돼서 하루에 3,000건 더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검사 가능 건수 또 검사 가능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사를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직은 3,000건에서 5,000건이라고 해도 누구나 그냥 막 하지는 말고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의사의 어떤 판단하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아직까지는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검사법이 간편해지고 또 많이 보급이 된다면 그때는 좀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것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뭐 경제생활, 또 정치까지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학교도 이제 휴교를 하고 있고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제 보건당국에서 이제 안내서를 발간해서 그동안에 이제 보건당국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고 뭐 필요하면 이제 교육기관이라든가 지자체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그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소통 그리고 특히 연락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 이런 안내서가 되겠고요. 또 이런 집단적인 모임을 할 때는 네. 손 씻기라든지 충분한 방역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하고 또 밀집된 공간은 충분히 청소와 방역을 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행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게 아니고 거기 하되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확진자도 안 나왔고요. 추세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증상도 좀 더 가벼워지고 있고 퇴원자도 지금 25%에 달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진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보건부 방역 당국에서는 좀 신빙성 있는 신중한 확실할 때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실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390여 건이 있지만은 크게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리 종식이 될 거라고 낙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제 그 감염병 사례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가끔 한두 케이스가 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은 네. 또 기존의 어떤 그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를 봤을 때도 여름을 지나면 아무래도 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줄어드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계절적인 영향이 있다면은 반대로 말하면 그 중국이 유행이 안 끝나고 다시 가을 겨울을 맞게 되면 또 다시 또 대유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중국이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중국 뭐 마스크를 예를 든다면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중국 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셔야 또 우리가 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사할 수 있겠고 그렇죠. 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더 취약한 주변 국가들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더 전염이 돼서 대유행을 하게 된다면 사태가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 국가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고 의사도 없고 시설도 없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이런 임상치료 경험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국경을 떠나서 전 국가가 함께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어저께 하루 만에 확진자가 15,000명이 늘었어요. 이거 전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도 후베이에서만 하루에 보통 한 70명, 80명 정도 늘었었는데 어제 242명이 늘었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의 어떤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냐. 그동안 축소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통계 집계 방법을 이제 바꿨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왜 사망하셨는지 코로나19 검사를 안 했는데 일단은 영상학적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를 그전에는 한다든지. 사망자 중에서 코로나19가 확인 안 된 사람은 아예 그 코로나19 사망자에서 뺐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게 포함시켰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시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은 네. 증상이 없으면 이분들도 누락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이제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통계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 사회에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에 대한 네.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동안 검사를 안 해서 몰랐던 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는 확률은 또 증가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것이 어떤 질병의 대유행이 다시 시작돼서 증가했다기보다는 네. 통계 집계 방법이라든가 검사 횟수 양에 따라서 통계가 좀 바뀔 수 어떻게 있는 보면 부분이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집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렇다고 볼 볼 수도 수 있겠군요. 있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네.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크루즈선 이거 지금 중국 빼고 2등이 뭐 각종 집계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국가 이름이 아니고 배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어저께 총합해서 지금 172명인가요? 74명인가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봐야죠.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네.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세계보건 WHO에서도 항상 주의한 것이 이런 신종 유행병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인권이나 또 어떤 존엄 같은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크루즈선에서 어떤 집단 발병을 했을 때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좀 협조를 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조금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고요. 일단 뭐 너무 3,000명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는 되고 있지만은 네. 일단은 초기 대응 자체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크루즈선의 어떤 밀폐된 환경, 충분히 격리가 유지될 수 있는 시설과 그런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정은경 본부장 발표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저께 하루 동안 1,045명 검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3,000명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